고지혈증을 진단받았다는 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확히 뭔가요? 그리고 무조건 수치를 낮추면 좋은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그렇군요. 보통 콜레스테롤을 혈액 속에 있는 안 좋은 물질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고 호르몬 합성에 필요한 매우 중요한 성분으로 80%가 우리 몸의 간에서 생성됩니다. 문제는 혈중 콜레스테롤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과하게 있는 경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콜레스테롤에도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콜레스테롤, HDL, LDL 이것들은 각기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콜레스테롤은 눈에 녹지 않는 지질 성분이기 때문에 그대로는 혈액 속에 녹아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운반체가 필요한데요. 그 운반체가 바로 저밀도 지단백 LDL과 고밀도 지단백 HDL입니다. LDL은 간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말초혈관으로, HDL은 말초혈관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 내의 LDL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게 되면 쓰고 남은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벽에 쌓이게 되고 혈관을 좁고 딱딱하게 만드는데요. 반대로 HDL은 혈관에 쌓여 있는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옮겨주는 혈관의 청소차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네. 따라서 혈중 HDL 수치를 높이는 것이 혈관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아져서 혈관 내벽에 쌓이게 되면 혈관이 좁아지니까 그만큼 혈압이 높아지고 고혈압을 유발하게 되는 거였군요. 네, 고지혈증과 고혈압을 함께 가지고 있을 경우 위험이 더 커지는데요. 55세 미만의 젊은 연령대라도 고지혈증과 고혈압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17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예. 그런데 여성들의 경우 중년 이후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실제로 여성의 고콜레스테롤과 고혈압 유병률은 50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혈관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 HDL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는데요. 바로 여성 호르몬의 감소가 그 원인입니다. 네.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은 체내에서 LDL의 배출을 촉진하고 HDL의 합성을 증가시켜 혈중 콜레스테롤의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콜레스테롤 조절이 어려워지고 그 결과 각종 혈관 질환에 쉽게 노출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50대 이후 여성의 심혈관 질환 발병률 역시 남성을 추월하여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 부모님이 혈관 질환이 있으면 자식들도 혈관 질환을 조심해야 한다고들 하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럴까요? 가족력 때문일까요? 네, 가족은 식습관, 생활 습관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질환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모두 고혈압일 경우 자녀 역시 고혈압이 생길 확률이 29% 이상이고요. 형제 자매가 고혈압일 경우에는 발병 확률이 약 57%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고혈압은 가족 모두가 함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말이죠. 혈중 콜레스테롤 증가로 고지혈증과 고혈압을 겪고 있는 남윤희 씨의 건강 이상이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근에 심각한 이상 증세도 느끼고 있다는데 과연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식사를 준비하시나 봅니다. 혈관 건강을 되찾기 위해 무엇보다 신경 쓰는 것은 식습관 개선. 식재료부터 완전히 바꿨습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려고 하니까 먹는 거를 신경 써야 해서 야채 위주, 그다음에 등푸른 생선, 연어, 고등어 등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극적이지 않고 혈관 건강에 좋은 재료로 만든 식단. 예전에 안 좋은 식습관은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고기도 많이 먹고 술도 좀 했고 그다음에 인스턴트 식품도 좀 먹었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 혈관 질환이 온 것 같아서 지금은 그 음식 조절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렇게까지 노력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좋아지셔야 할 텐데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식사를 마친 윤희 씨, 집을 나서는데요. 어디 외출하시나 봅니다.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집에만 있었더니 다 답답해서 한번 나와봤어요.
하지만 생각과 달리 체력이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어디가 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 가슴에 자꾸 손을 이렇게 올리시네요. 오, 예. 또 이게 멈춰 쓰셨네.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숨도 쉬기 힘들고, 조금 힘드네. 언덕이나 계단을 오르는 건 특히 힘이 드는데요. 아이고, 오르막이네. 상태가 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네. 한 열흘 전부터는 걸을 때도 이렇게 어지럼증이라든가 약간 가슴에 통증이 살짝 있어서 걷기가 좀 힘들고, 빠른 걸음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지럼증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앉아 있을 때도 어지럼증이 계속돼서 요즘 많이 힘들어요. 자꾸만 생기는 이상 증세, 원인은 무엇일까요? 병원을 찾아 남윤희 씨의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혈중 총 콜레스테롤이 정상 수치보다 높은 상태. 경동맥 초음파도 진행해 보았고요. 심장과 뇌를 잇는 경동맥 상태를 관찰하는 초음파 검사입니다. 검사 결과에 대한 전문의의 종합적인 소견을 들으며 혈액 내 염증 정도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생혈액 검사부터 진행해 볼게요. 생혈액 검사는 체열 즉시 현미경으로 혈액 속 적혈구의 형태와 움직임을 관찰하는 검사인데요.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요? 이제 저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혈장 성분이라고 해서 혈액 중에 물 성분이고, 까맣게 보이는 게 적혈구거든요. 근데 원래는 정상적인 적혈구라면은 모양도 동그랗게 보이고, 그다음에 더 따로따로 떨어져서 다니고 이제 움직임이 활발해요. 지금 상태 보시면은 혈액의 움직임이 거의 없고 적혈구 상태도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다 서로서로 들러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혈액 상태가 굉장히 끈끈하고 염증 상태가 많은 그런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오늘 경동맥 초음파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덩어리를 이루면서 혈전 같은 것도 더 잘 생기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뇌혈관, 심장혈관, 그런 우리 몸의 주요한 부분에 어느 순간 갑자기 들러붙게 되거든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뭐 뇌경색, 심근경색 그런 걸로 사망하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살짝 걷다 보면 이 가슴 가운데가 이렇게 쥐어 짜듯이 아파서 한참을 잡고 서 있어야지만이 일어나서 좀 있으면 안정을 찾고요. 그래서 좀 걷기 힘들고 이런 현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지 해서요. 그런 증상들이 결국에는 이제 심장에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협심증이나 더 나아가서는 심근경색 그런 발생 위험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더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혈관 질환이 의심된다는 말씀을 전문의가 하셨네요. 아, 이거 참 큰일이네. 관리를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왔더니 협심증이 의심된다라고 말을 하니 조금 두렵고 무섭고 막막하고 속상해요. 최근에 지속적인 가슴 통증을 호소했던 남윤희 씨인데요. 촬영 이후에 종합병원에서 협심증 의심 소견을 받고 정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는데, 아이고 정말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네, 심혈관 질환이 생긴 것이 맞았던 거네요. 큰 문제 없이 잘 치료받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선생님, 협심증은 어떤 질환인가요? 네, 협심증은 심장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질 때 가슴 통증을 유발하는 관상동맥 질환인데요. 주로 가슴 중앙이나 왼쪽 부위에 조여들고 쥐어짜는 듯한 통증, 혹은 바늘로 찌르는 느낌 같은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호흡곤란이나 피로감이 동반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요 사망 원인인 심뇌혈관 질환은 이렇게 심장이나 뇌로 향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발생하는데요.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심뇌혈관 질환 발병의 주요 원인입니다. 네. 즉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잘 관리하는 것이 혈관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혈중 콜레스테롤과 고혈압이 어떻게 심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건가요? 혈압이 높아지면 빠르게 흐르는 혈액의 압력에 의해서 혈관 안쪽에 상처가 생기는데요. 네. 이때 혈액 안의 지질이 상처 부위로 파고들게 됩니다.
이렇게 파고든 지질을 대식세포가 잡아먹고 또 그것에 쌓이면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거나 흔히 피떡이라고 얘기하는 혈전을 생성합니다. 바로 이 혈전이 특히 문제인데요. 혈전으로 인해서 혈관이 막히는 현상이 뇌에서 일어나면 뇌경색, 네. 그리고 심장에서 일어나면 심근경색이 되고요. 이렇게 약해진 혈관이 급기야 터지게 되면 예. 뇌출혈이나 동맥류 파열과 같은 그런 응급질환이 발생하게 되죠. 네. 네,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모습을 간단히 시각화해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 가는 풍선을 혈관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혈관은 고무처럼 탄성이 좋아서 웬만한 압력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혈관에 막힌 곳이 없으면 이렇게 혈액이 잘 흐릅니다. 혈관에도 손상이 없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혈관을 막아보겠습니다. 잘 흐르던 길이 막히니까 혈관이 부풀어 오르죠. 네. 혈액은 계속 흐르기 때문에 이 막힌 곳으로도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빵빵하게 부풀어 올라서 결국 이렇게 터지고 마는 거죠. 아이고. 이런 현상이 뇌에 발생하면 뇌출혈이 되고 흉부 또는 복부 대동맥에 발생하게 되면 대동맥류 파열로 나타나는 거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실제 혈관에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정말 끔찍한데요. 네. 네, 혈관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이렇게 중요한 혈관이 손상되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거나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